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보면 정말 참담한 뉴스를 갖다가 접했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 1920년생이니까 올해로서 만 10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101세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백선엽 장군이 지금 굉장히 보면 아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백선엽 장군과 가족들을 찾아가서 서울 현충원에는 백선엽 장군 묘기가 없다. 혹시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아니, 현재 먼저 국립묘지법이라고 그러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백선엽 장군, 현재는 11분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사람 중 1005명 중에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국가에서 한 것 말고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들이 자기 멋대로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냈죠. 거기에 4,390명을 갖다가 친일파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을 찍었죠. 이 4,390명 중에 63분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도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 만주군 대위한 거 사실입니다.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필칭 그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우리 참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고 대한민국 제1호 육군 대장이고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을 지키지 않았던들 대한민국은 이미 김일성 치하에 있었을 그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찾아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보훈처가 백 장군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묻고자 했습니다. 백 장군 측에서 가족들 모두가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하고 있다. 즉 이제 오늘 내일 보면은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찾아온 게 5월 13일이래요. 그러더니 백 장군 가족 측에서는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며, 이게 중요합니다.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백 장군은 최근 이제 100세를 맞아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니까 사무실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 장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보훈처 직원들은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원래 정부는 현재는 지금 서울 현충원에는 꽉 만원이 돼서 장군 묘역이 없답니다. 다만 백선엽 장군 장군 묘역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한 평 남짓한 그 국가유공자 묘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동안 쭉 고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서울 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백 장군 혹시 묻더라도 법이 개정되면은 백 장군 묘가 뽑혀 나갈 수 있다. 이제 보훈처에서는 좀 논란이 되니까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한 사항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뿐이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번 4.15 총선 앞두고 지금 누굽니까? 이번 광복회 지금 김원웅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 원래 또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공화당 공채 출신이고 민정당 조직 청년 국장을 했던 분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하루 동선도 같이 했던 이런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광복회장이 된 다음부터 계속 보면 그런 일들을 갖다가 추진해 오던 중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당신들은 후보들한테 다 물은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른바 민주당 후보자들이 다 한다고 그랬겠죠. 그다음에 일부 지금 우파 정당에 있는 후보자들도 뭐 원체 뭐 그런 분위기, 뭐 친일파 낙인 찍는 그런 분위기니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뭐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177석, 범여권 합친 190석이니까 이미 국회 선진화법 그 라인, 그 마지노선도 돌파한 이들 입장에서는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겠죠. 현재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을 찍고 안장된 11분 중에서도 현행법으로는 그 묘를 파묘할 수가 없습니다. 즉 파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 묻히지 못하게 막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이나 뭐 탄핵을 당했거나 시형을 받았거나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격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 내지는 민족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63명 안장되어 있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이 묘를 파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이번 5월 24일이죠. 이번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보니까 이번에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을 꺾고 배지를 단 이수진. 뭐 이수진 이 당선인도 보니까 뭐 자기가 뭐 부장판사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는데 선거 와중에 보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디다만 어쨌든 이수진 씨하고 그다음에 김병기 씨일 겁니다. 아마 김병기 씨하고 여기 김병기 씨가 맞겠죠? 김병기 씨하고 해갖고 보면은 무슨 얘기했냐? 이수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 파묘 즉 무덤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참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 건군의 아버지이자 우리 국가 수호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 이제 보면은 아마 만 100세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갖다 묘를 파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백선엽 장군은 평양남도 강서군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는 평양남도 대동군 바로 강서하고 대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동군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은 공히 다 뭐 그 당시 어려운 뭐 집안에 저희 아버지는 22년생이고 백선엽 장군은 20년생이고 그 어려운 집안의 아들들로 맞이로서 그 당시 이제 수재들만 간다는 평양사범에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는 평양사범 5년 마치고 이제 소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백선엽 장군은 4년 마치고 5학년 올라갈 무렵에 이래갖고는 나의 미래가 없다. 왜 그 당시에 조선은 먹고 살 길이 없었고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만주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로 많이들 갔다가 야반 도주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도 그 당시 4학년 마치고 5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 겨울방학 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양사범을 무단 이탈해서 만주에 가서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나오고 저희 아버지 기억에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만주 군관학교 나와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턱하니 오셔서 뭐 집에서 커피를 함께 했다는 뭐 기억도 있고 어쨌든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이 바로 내려와서 뭘 했냐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 민주당 고당 조만식 선생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경호실장을 하던 사람은 누구냐니까 1922년생으로 백선엽 장군의 친아우인 백인엽 나중에 육군 중장까지 하죠. 이 양반이 경호실장을 하고 또 백선엽 장군은 비서실장하고 그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그 조만식 선생이 주도하고 있던 민주당의 기관지인 투사신문 기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그런 관계고 뭐 그런 인연으로 이남의 남쪽으로 내려온 그 평양사범 동기분들 그래서 한 10대분 되셨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가족 한 달에 한 번씩 지방까지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백선엽 장군한테 인사드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백선엽 장군 뭐 아시겠습니다만 6.25 전쟁 때 육군 대령으로 1사단장 맡으면서 퇴각하는 가운데 축차로 퇴각하면서 결국 저쪽 7고 아래 다부동에서
다부동에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맹렬하게 밀려오는 북한군 3개 사단을 다부동에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현재 백선엽 장군의 그런 고군분투가 없었던들 사실은 낙동강 전선이 뚫렸을 가능성도 있고, 먼 훗날 밝혀진 사서에 따르면은 당시 트루만 미 대통령은 맥어더 극동군 사령관에게 비밀 전문을 보내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일단 일부 어떠한 사람들 요인들 몇 명 해갖고 제주도나 아니면 그 다른 섬으로 소개해서 일종의 망명정부 세우는 것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라. 장군의 임무는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최근에 보면 미국 이제 문서보관소에서 비밀 해제돼서 나왔던 그 자료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고군분투, 뭐 유명한 얘기죠. 사실 전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만 사단장이 직접 권총 빼들고 진두에서 앞장서 갖고 혹시 내가 후퇴하거든 날 쏴라 하고 쫄병들, 사병들을 끌고 돌격했다는 것은 정말 세계 전사에도 없을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고군분투를 했기 때문에 미군도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을 믿고 그래도 옆에서 지원했고 다부동을 지켰던 겁니다.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해갖고 1사단이 무너지면 미군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당시 트루만 정부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을 지키는데 국한된 것이고, 마치 1949년에 중국 본토를 빼앗긴 장개석 군대가 타현에서 중화민국을 세우듯이 뭐 여차지게 했을 경우는 제주도에다가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생각을 갖다 트루만 정부에서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반도 전체는 척화되는 것은 과연 다부동에서 백선엽 1사단이 막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백선엽 장군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평양을 갖다 수복한 이 선봉부대가 바로 1사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선엽 장군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보면은 그 미군들이 막 먼저 가려는 건 미군들을 좀 제지시켜 놓고, 왜? 자기 고향이 평양이니까. 그래서 개선장군 같이 그 1사단 부대를, 선봉부대를 끌고 고향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참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어쨌든 그 공로로 보면 나중에 이제 50년 말 51년부터는 당시 이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허리가 끊긴, 그래서 북한으로 못 간 한 3-4만 명의 북한군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 이른바 유격 활동, 게릴라 활동합니다.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그 백선엽 그 당시 중장, 소장, 저 백선엽 한스타 올려서 소장이 돼 투스타가 돼서 백야전사라 그래서 백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군단 규모의 부대를 형성하고, 다음에 이 공비들을 일단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일역 총경도 바로 백야전사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 부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북한 또 이 좌파들 입장에선 다부동에서 한국을 지켜낸 것도, 그 다음에 지리산에 있는 자기의 동지들을 소탕한 것도 백선엽 장군입니다. 더욱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백선엽 장군이 육군 대령 때, 그러니까 6.25 전쟁 나기 전에 육군 정보국장 할 당시에, 육군 정보국이란 요즘 말은 기무사입니다. 정보국장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숙군 작업에 걸려서 남로당 군사 총책이라고 잡혀왔던 박정희 소령을 갖다가 군소리 없이 살려준 것도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 당시 이제 보면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아버지는 모두 백선엽 장군한테 들었겠죠. 뭐. 저희 아버지나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린, 그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서 사범학교 갈 때 이 조선반도에는, 한반도 조선반도에는 사범학교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성사범, 다음에 평양의 평양사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범이 남쪽의 대구사범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사범 출신의 백선엽 대령은 대구사범 출신의 박정희 소령의 어떤 진정어린 그와 같은 구명운동을 갖다가 군소리 없이 들어줬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도 주한 미군 사령관, 육군 대장, 이 미군 대장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제가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인물이죠. 왜? 6.25 전쟁 끝나고 현재 초대 1군 사령관을 맡으면서 야전군을 만들었던 야전군 창설의 아버지도 백선엽 장군입니다. 물론 뭐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1941년부터 45년까지 만주군에 복무하면서 만주군 장교로 또 간도 특수할대 장교로 근무한 것은 또 이 양반의 이분의 어떤 이 인생의 궤적에 있어서 하나의 얼룩이고 하나의 어둠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갖다가 지우고도 남을 수만 배, 수천만 배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서 애썼던 백선엽 장군, 지금 이제 만 100세를 맞아서 아마 오늘 내일 어떤 이 지상 이승과의 어떤 작별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처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뭐 일단 특별한 사항, 청와대 특별한 그저 뭐 요청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결국 며칠 후에 와서는 아이고 여기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는 못 묻혀요. 굳이 가시려면은 저쪽 유성에 있는 제2국립묘지. 뭐 저희 아버지도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만 언젠가 저희 아버지도 가시면 저희 아버지도 뭐 뒤늦게 50년 12월에 저 원산에서 그 당시 막 일사단이라다 해병 1사단 원산에서 막 후퇴할 때 장진우 전투 후에 그때 이제 민간인 내려와서 갑종 장교 되셔갖고 백마고주에도 참전했던 그래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유성에 있는 언젠가는 국립묘지에 묻히실 겁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 정말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군의 상징이고 군의 원훈인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까지 푸대접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핍박하는 대한민국의 보훈처, 과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5월 27일입니다.